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로템이 5만원을 터치했다가 오늘 상승분을 내어주고 소폭의 약 보합권으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현대로템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상향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왜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방사천장이 폴란드로 넘어가서 너네 지금 수출에 있어 수출 계약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부가 전사적인 노력을, 전사는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지하고 앞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폴란드 정부에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뉴스만 틀면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철도, 전철, 전동차도 누구랑 계약하나요? 정부랑 계약을 합니다. 그게 주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철도를 놓는데 개인 사기업이 놓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뭐다? 철도 계약을 맺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국정원의 역할, 외교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수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그리고 그제 해서 주가 저점을 만들어냈을 때 연기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시다시피 외인의 수급입니다. 외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사실 어마어마한 저점을 만들 때도 외인이 매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빠져나갔냐면 폴란드 2차 계약이 지연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수급의 유출이 시작됐어요. 비상계엄에도 버티고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88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폴란드 계약이 진행이 어느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소폭의 반등을 보이자마자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사실 외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 약 10% 가까운 수익을 봤어요.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만들어내는 구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슈가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 라는 이슈가 한 번 더 터질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외인은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매도가 나온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시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저점을 만들어낼 때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제가 이런 반등이 나올 때는 아닙니다, 매수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다면은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지금부터는 변동폭을, 이전에는 제가 변동폭을 잡을 때 20에서 30% 변동폭을 잡고 가드렸어요. 충분히 그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정이 20% 나오면 올릴 때는 30% 올렸던 게 현대로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약에 44,000원, 45,000원 구간에서 제 시그널대로 매수하셨던 분이 계신다 라고 한다라면은, 다음 주에 소폭의 반등, 52,000원, 5만원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소폭의 차익 실현하자. 왜냐면은 현대로템이 제가 이제 주가를 크게 급등을 시킬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폴란드 2차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폴란드의 2차 계약이 언제로 미뤄졌다? 1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2차 계약이 진행이 되려면은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다? 그게 사실 지금 스케줄로 따지면은 만약에 내일 탄핵이 가결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데까지 빠르면 한 달인데 길면은 세 달까지도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고 나면은 대선으로 넘어가는데 그 구간까지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나오는 데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지금 안에서 현재 단가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 변동폭을 10에서 15%를 잡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우상향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나토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주요 수출 국가는 프랑스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사우디 중동 지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다? 나토 회원국들에게서 유럽의 국가들에게서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려라 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관계입니다. 러시아와 트럼프의 관계는 굉장히 어느 정도 우호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바이든과는 다르게. 그러면 결국에는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미국에서 크게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무기 지원을 했는데 무기 지원도 어떻게 했다? 방어에만 사용해라. 공격용에는 우리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격을 할 때 무기 사용을 했던 걸 보고 바이든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는 너네한테 방어하라고 지원을 한 거지 공격하라고 지원을 한 게 절대 아니다 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다? 앞으로도 러시아가 도발을 해오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공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의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계속해서 뭐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해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오늘 나왔던 이슈였는데 냉전 시대 수준으로 지금 군비 지출을 확장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방위비를 늘려가야 된다라는 건데 내용이 지금 이거는 유럽 신문이어가지고 유럽 언론이어가지고 좀 자세히 내용을 제가 번역본이어서 저것도 그래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금 기사를 발췌를 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EU 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뭐냐면은 지금 방위비 지출 GDP 대비해서 2% 지출을 하라라는 게 지금 EU 나토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대까지 채우지 못한 국가도 있고 2%를 넘겨서 지금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3%대까지 타겟을 3%대까지 늘리는 논의를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하냐면은 지금 다 내년에 나토의 의회에서 여기에 3%까지 늘리는 것에 동의하는 거에 대한 의회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국가 예산을 우리 방위비에 대한 국가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압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실 바로 3%로 바로 올릴 수는 있냐? 그건 아니다라고 해요.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2%대까지 늘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2.5%로 늘리고 가이드라인을 그런 다음에 3%대까지 늘리는 걸 우리가 협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럽의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유럽 멤버들은 여전히 지금 방위비를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벤츠마크 2.2%대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2.5%를 맞추고 그리고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년 안에 방위비 부담 비율을 3%대까지 늘리자라는 것에 우리가 곧 동의를 할 거다라는 것에 지금 컨피덴셜 토크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제보자에 의하면은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의회에서 동의될 가능성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언급한 컨피덴셜 토크 누가 했냐면은 동맹국 중에 외교부 장관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네덜란드에서 열릴 의회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로 결국에는 앞으로 나토의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현재 동의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지난 헤이그 서밋에서 새로운 타겟에 대한 새로운 그런 타겟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방위비를 2.5% 2%대까지 늘리는 데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라는 거고 뭐 지금 회계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독일과 프렌치 정부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금 뭐 거의 뭐 당연히 지금 이미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2%가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토의 가이드라인이 GDP 대비해서 2% 지출을 하라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만족된 국가가 지금 이 진한 파란색이고 그리고 2%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이 연한 하늘색이고 그리고 아예 지금 2%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게 지금 이 중간 파란색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나토 회원국 중에서 2% 이상 방위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순위예요. 보시다시피 폴란드가 어마어마하죠. 폴란드 여기에 4% 지금 GDP 대비해서 4%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 폴란드 1위입니다. 네, 우리의 우방국이죠. 네, 거기에 대부분은 네, 우리나라에 썼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 그 다음에 미국은 GDP 대비해서 약 3.5% 정도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DP가 어마어마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2천조 넘게 지금 방위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리투아니아.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네, 러시아의 인접국이다. 우크라이나에 바로 붙어 있는 국가들이다. 그만큼 얘네들은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문건까지 나왔냐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의 임적국들을 상대로 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비밀 문건도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폴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이 임적국인데 얘네들이 당연히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계약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더 늘리자라는 거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국방비를 여기서 더 늘린다라는 계획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루마니아, 덴마크, 핀란드 뭐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얘네들은 이미 2%를 모두 넘긴 국가들이고요. 이 선이 지금 2%를 넘긴 거예요. 이 선이 2%인데 2%
10%를 넘긴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노르웨이, 불가리아,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스웨덴도 지금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 지금 무기 시연을 하기로 했던 국가였거든요. 스웨덴도.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전격 취소를 했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체코,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 뭐 프랑스, 네덜란드, 알바니아, 얘네들은 이미 2%를 모두 다 채워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이탈리아, 뭐 얘네들은 사실 뭐 크게 걱정이 없죠. 위치 자체가. 그리고 뭐 슬로베니아 이라는 데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벨기에, 스페인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네 그렇게 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방위비 지출 순위를 보시면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토의 타겟, 네, 방위비 지출 타겟이 2%이고, 그리고 숄텀으로 단기적으로는 2.5%, 그리고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는 여기까지 늘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위비를 3%대까지 늘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방위비를 전체적으로 늘리게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 굉장히 핫한 타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 거다. 앞으로 달러로 4,200억 달러의 방산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라는 거. 3%대까지 의무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국방비가 4,2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4,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4천조가 넘는 금액이 우리 시장으로 열린다라는 소리예요. 4조가 아니라 4천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방산 섹터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나토 수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루트 수장이 뭐라 그랬죠? 네. 방산 무기 나토 회원국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한국을 꼭 집어서 한국의 방산 무기를 검토해라 라고 기사를 통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기회를 지켰다라는 소식이 이제 곧 전해지잖아요. 당연히 우리 현대로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기회를 지켜주면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가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 방산업체들의 새로운 퀀텀 점프를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 현대로템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이 도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짧게 움직이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몇 프로?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수익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지속됩니다. 근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그 안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잖아요. 아무런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 안에서도 10에서 15% 타겟으로 우리가 매매를 최소한 2번, 3번만 진행을 해도 20%에서 30%에서 45%대까지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죠. 왜 안 해요? 45%면 에이 이름입니까? 워렌 버핏이 1년에 내는 수익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워렌 버핏 1년에 40% 내는데 우리는 이런 행보 구간에서 40에서 45% 수익, 추가 수익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어떻게 하시면 된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잡아드릴 건데, 이런 매매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놓으시고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98-9834번으로 현대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현대로테 다음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점 잡아서 매수 포인트 잡아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대라고 신청해 놓으시고, 이런 구간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제가 저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제가 히든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꼭 들어오시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승인이라고까지 문자를 보내놓으셔야지 제가 빠르게 승인해드리고 월요일부터 바로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올해 워낙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2월달 진행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번 주에 마감할 거예요. 참여자가 이미 지금 90명이 넘게 참여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00명 한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 주 주말까지만 받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주말 끝나면은 이 이벤트는 신청하지 못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참여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유튜브 주식 영상으로 주식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 공부하려고 영상 시청하셨나요? 아니죠.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어서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내동매매를 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요즘같이 힘든 때 생활비 조금 벌어보겠다라는 것 뿐이었는데 내 계좌는 대체 왜 이러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투자금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기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실 건데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100만원으로 1억은 어떻게 만들까요? 100만원으로 매일 6%씩 수익을 내면 복리의 마법이 시작돼서 한 달이면 321만원, 두 달째엔 1029만원, 세 달째엔 33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4개월 차가 되면 1억 584만원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걸 가능하게 만들려면 엄선된 종목과 함께 전문가의 매매 스킬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추천드린 종목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에 추천드린 4조 산업은 저점 돌파 구간에서 55,000원에 추천드렸고 그 후 바로 급등해서 8월 13일 고점 79,600원에 도달하였고 추천가 대비 37%가 상승하였습니다. 8월 22일에 추천드린 유한양행은 단기 저점 92,000원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그 이후 9월 24일 16만 300원까지 급등을 했고 한 달 만에 77%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스킬이죠. 사실 그 외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모두 히든 종목으로만 진행이 될 거고요. 100명이 모이면 즉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추천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빨리 시작하시면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후에 010-7578-9834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시고 전부 무료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주식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